SMC 그룹 김용태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 SMC에서는 지금 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약 한 5년 동안은 소셜미디어를 PC 기반의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그때 당시에는 연매출 뭐 한 100억대까지 이제 만들면서 지금도 NFT를 저는 커뮤니티 미디어의 시발점인 공간으로 또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예전에도 MMORPG 리니지 같은 게임도 하나의 커뮤니티였고, 사실 스타크래프트의 그 배틀넷이라고 하는 서버도 하나의 커뮤니티였고, 그래서 저도 한 1997년에서 한 2002년까지는 약 한 5년 동안은 이 인터넷이라는 세상에서 게임,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미디어, 커머스, 이 네 가지 단계로 PC를 제가 경험을 해봤구나. 한 5년은 게임으로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한 2002년쯤부터는 그때 당시에 뭐 버디버디, 지금도 이제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네이트온은 아직도 있죠. 예. 그런 이제 커뮤니케이션 메신저를 되게 재밌게 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뭐 지식인, 뭐 블로그, 카페, 이런 공간들을 재밌게 썼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PC 기반의 커머스를 되게 즐겁게 썼던 것 같아요. 뭐 재밌고 즐겁게 썼던 이유는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했던 경험들, 혹은 또 아무튼 대체제를 통해서 했던 경험들을 PC라는 공간, 인터넷이라는 공간, 지금 이제 웹 3.0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그때는 그게 웹 1.0이었죠. 중앙화된 비자율 조직이라는 그 공간을 만나면서 되게 즐겁게 대체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새로 선점하거나 먼저 써보면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경험을 다른 분들보다 한 1% 정도로 먼저 해봤어. 뭐 이러면 이제 개인한테도 되게 재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모든 사람이 다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때 일이 아니라 되게 네이티브로 디지털을 경험을 했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때의 어떤 경험이 있어서, 사실 창업을 하려고 했던 2008년 정도에 모바일 세상에 대한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이폰이 나왔고, 그때 저도 미국 실리콘밸리에 처음 갈 기회가 2008년에 어떤 휴렛패커드라는 기업에 인턴이 되고 공모전에 당선이 되면서 기회가 생기면서 8박 9일이었나? 현장에 가보면서 또 현장에 일하시는 직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더 꿈이 이제 더 강해졌죠. 현실적이 됐죠. 그래서 이게 커뮤니티 미디어라는 곳이 되게 파괴력이 크구나. 이 시장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임도 게임 말고도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되게 많을 거거든요. 뭐 하다못해 웹툰, 웹소설도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장르이고, 이런 시장이 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작년 9월 13일 날 컨텐츠 모니타이제이션이라고 책을 그 소셜미디어 중심으로 써서 어떻게 하면 마케팅할 수 있고 트렌드는 어떻게 되고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책을 이제 내고 또 그걸로 공모전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 지금 오늘 얘기하려는 주제가 이제 2.0 모바일을 건너뛰고 이제 바로 3.0 웹 3.0의 저로서는 이게 뭐 주주, 그 전에 이제 다오, 탈중앙화 자율 조직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수단, 그리고 이 수단을 통해서 커뮤니티 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는 더 SMC 같은 이제 소셜미디어 컨텐츠 회사로서는 되게 좋은 이제 판이 하나 열려 있는 거죠. 커뮤니티 미디어로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만났던 것처럼 NFT라는 걸 만나서 어떤 커뮤니티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 아직 저희도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탈중앙화된 이제 자율 조직과 커뮤니티 미디어를 운영해 나간다.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트렌드와 마케팅 효과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저희도 올해 중에 좀 많이 공부와 연구를 할 것 같고요. 그 관련된 책도 지금 준비해서 연말에 내려고 이제 준비 중이고, 여기까지 아무튼 SMC 회사 창업 이후에 사실 모바일 시장을 만나서 저희 회사는 한 10배 이상 더 크게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운이 좋은 거죠. PC 시장만 쭉 이어졌으면 저희 회사가 뭐 연매출 100억에서 성장을 하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여러분이 직접 다 네이티브로 제가 그 스타크래프트 리니지와 같은 버디버디와 그런 이커머스 쇼핑몰들을 네이티브로 경험했듯이 여러분들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절부터 이미 모바일이라는 그 환경을 네이티브로 경험하셨겠죠. 게임부터 시작해서 게임에서 뭐 미디어, 그러니까 게임에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이런 커머스까지 다 삶에서 쓰셨을 것 같은데 그 공간을 만나면서 저희가 처음 집중했던 거는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브랜드사에게 납품하는 일이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테드에서 영상을 봤던 것 중에 뭐 성공 영상 이런 걸 일부러 찾아서 많이 봤어요. 뭐 석세스 이런 거 검색하면 비즈니스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들. 근데 거기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영상 중에 하나가 서브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잘 되려면 서브. 그러니까 누굴 도와라. 돕는 일을 해라. 그걸 하면서 배워라. 이런 거에 많이 꽂혀서 아, 맞다. 내가 계속 창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돕는 일을 일단 시작을 해야겠다. 근데 제가 뭐 기업 마케팅팀 인턴을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 마케팅팀을 도울 일이 뭐가 있지? 하다가 이제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을 해볼까? 블로그 컨텐츠가 노출이 더 잘 되게 하려면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노출이 잘 되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더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만나면서 컨텐츠를 서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납품할 수 있는 것들을 또 그 시장의 전문가가 당시에 2008년, 9년, 10년, 11년 중에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공부했을 때 시간을 100시간 들이면 나오는 그 효율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내가 공부해서 10명을 복사시켜서 10명의 결과물을 얻어내기에도 되게 좋고, 예. 아무튼,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성장을 했는데 NFT를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는 이제 NFT 시장은 초기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런 이제 780억 원에 거래된 NFT 아트가 있었다. 이런 아트가 얼마에 거래됐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때는 뭐 갤러리 같은 데 가보면 디지털 아트가 이게 얼마에 팔린다. 이걸 사면 NFT로 뭐 그래서 그때는 그 유저 입장에서 저걸 내가 사면 가치가 있는 건가? 왜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작년 오늘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쯤부터 사실 작년 한 3, 4월 정도부터 이 BAYC라는 보울드 F 요트 클럽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냥 바위라고 할게요. 그 저희가 이제 운영 시작하는 메타버즈 네스트 클럽이라는 이제 한국에 있는 20대 여러분 같은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NFT 홀더들을 모으는 프로젝트는 모래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모래를 시작으로 하는 일을 사실 더 SMC는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바위부터 시작은 안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광고 시장도 보면 저는 TBCF 같은 게 바위 같은 거라고 보고, 소셜 미디어에 인스타그램에 발행하는 컨텐츠 중에 일반적인 거, 물론 인플루언서 컨텐츠도 있지만, 뭐 인플루언서 컨텐츠도 약간 자갈 같은 거라고 치면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거 이런 게 모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사업 모델을 만들 때 SMC의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하는 스타일은 모레부터 하는 게 저희가 좀 촘촘하게 일을 해나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걸 하는데 아무튼 BAYC는 처음부터 여러분 아마 어제 제가 이거 녹화하는 지금 순간인데 어제 브라질 경기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네이마르 선수가 손흥민 선수랑 이제 유니폼 교환하는 거를 뭐 인스타그램 올렸다 뭐 이런 거 하면은 저도 네이마르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보면 팔로워가 1.7억 명이 있는데 프로필이 BAYC의 원숭이 캐릭터죠. 예, 유인원 캐릭터죠. 그래서 사실 그 네이마르 같은 사람은 바위죠. 사람으로 치면. 예, 이 현실 세계에 있는 많은 이제 사람들 중에 BYC 스토리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벌어서 인생이 따분해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이런 걸 이제 표방하면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고래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죠. 실제로 IT 쪽 분야의 고래들, 그러니까 한국으로 쳐도 뭐 한국 되게 셀럽 기업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그런 아티스트 셀럽들, 스포츠 선수 셀럽들, 뭐 래퍼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그 반행했을 때는 무료로 나눠주셨고, 무료라는 게 이제 가격을 무료로 나눠주셨고,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은 하나에 이제 5억 원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가치가 지금 많이 떨어져서, 거의 많이 떨어져서 지금 한 3억 될 것 같네요. 2억, 3억. 예. 멤버십 회원권 자체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은 이제 아트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아트라고 정의될 수 있는 프로필들을 뭐 1000개든 10,000개든 운영사가 발행을 해서 운영을 잘해보자. 그러니까 운영을 잘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저도 이따가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이런 멤버십 회원권을 운영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사실 최근 1년 동안 만들어지고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마치 카드 시장이 올해 시작이 됐다면 2022년에 그럼 이제 그 카드라는 걸 활용해서 무슨 카드 회원들을 혜택을 주고 카드 포인트를 어떻게 그 실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이용하게 만들고 뭐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태생이 이제 만들어지듯이 지금 저는 이제 NFT의 멤버십 시장이 앞으로 만 3년 동안 좀 튼튼해진다면 이제 100을 목표로 한다면 이제 뭐 1, 2, 3 정도 시작되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올해 더 SMC도 NFT의 멤버십 시장을 앞으로 만 3년 동안 100이라면 유튜브 시장도 2017, 18, 19년에 뭐 100이 완성되는 구간이 3년 있었다면 그 뭐 1, 2, 3, 4가 있었듯이 2016년에 그러니까 지금 좀 멤버십 회원권 시장 자체가 되게 운영진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운영진의 실체에 따라서 뭐 근본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해질 수 있다. 다양해질 수 있다의 의미는 여기서 카페 커뮤니티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지식인 같은 나무위키 같은 오픈소스 기반의 위키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D앱이 나오는데 광고 시장을 디스럽션 시키는 리워드 광고 시장을 디스럽션 시키는 크리에이터 시장을 디스럽션 시키는 그러니까 좀 대체를 시켜버리는 사업 모델들이 여기서 탄생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SMC 같은 회사도 지금 현재 한 600명 정도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10년 전부터 생각했던 좀 표방이 소셜 마켓 크리에이터였어요. 중앙화된 자율 조직을 표방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중앙화된 자율 조직. 5명 정도의 소규모 팀이 있으면 그 팀 안에서 기업의 SNS 계정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 계정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되자. 어떤 브랜드, 뭐 푸드 브랜드가 있다, 뷰티 브랜드가 있다, 뭐 이렇다면. 그래서 그 중앙화된 자율 조직이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했다면 그게 2.0이었고 모바일을 만나서 3.0, 웹 3.0의 상황에서는 SMC가 구성원들한테 월급을 이렇게 월급이 나가고 구성원들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로 이런 중앙화된 그래도 자율조직을 표방한 시도였다면 3.0부터는 급여 관계가 아닌 거죠. 근로 관계가 아닌 거죠. 이 디스코드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활동하는 홀더분들은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으로서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그들이 뭘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방식이 새로 만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SMC 입장에서는 NFT 사업을 처음 연구하고 고민했을 때는 이런 NFT 사업 자체가 광고 시장과 커머스 시장 그리고 그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와 같은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지금 연구 프로젝트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원 오브 댐의 홀더, 뭐 9개의 뭐 NFT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홀더 이런 정도로 아마 참여할 것 같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그 벤처 스타트업 같은 운영진 분들이 이제 운영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지금 이제 앞으로 놓여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제 NFT는 어떤 디지털 파일 영상을 파일화 시킬 수도 있고 이미지를 파일화 시킬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커뮤니티의 그 커뮤니티의 10,000명의 프로필을 디지털 등기 권리증이라고 만들어서 서로 나눠서 가질 수 있고 10,000명이 한 명 한 명씩으로 보면 10,000명에 모여 있는 커뮤니티의 주주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NFT라는 기술, NFT라는 웹 3.0으로 진입되는 하나의 이제 로그인 기술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를
이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향이 홀더들이다. NFT를 가지고 있는 홀더들. 그래서 이 홀더들은 NFT를 보유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NFT 홀더는 아트라는 분야 하나만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제 커뮤니티 분야를 더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NFT를 보유하고 있는 홀더들이 어찌 보면 자기가 소유한 그 NFT 프로필에 대해서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치를 상승시킬 방법이 있다면 홀더들이 참여를 할 수도 있고요. 참여를 안 할 수도 있겠죠. 뭐 주식이랑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뭐 수익 부동산이라고 해도 어떤 건물을 10,000명이 소유를 하고 있다. 가치 쪽에서. 그러면 그 건물을 소유하는데 내가 100을 썼는데 그래서 10,000개니까 100만이라는 수치로 만들어진 하나의 건물인데 그 가치가 100만이 아니라 1,000만이 되면 좋겠죠. 그럼 내가 100을 썼는데 100이 1,00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가 홀더로서 가지고 있는 NFT 프로필의 가치가 100에서 1,000으로 상승하는 하나의 기대감, 기대 심리가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100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해당하는 수익 부동산이든 뭐가 됐든 만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인 아니 제가 계산 100만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인 그 10,000개 홀더 중에 하나인 100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 100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당장 나한테 무슨 혜택이 있나? 나한테 뭘 주나? 배당을 해주나? 그 저 100만짜리 건물에서 뭐 월세가 생긴 월세를 만으로 쪼개가지고 나한테 지금 나눠주나? 아니면 저 100만이라는 건물 안에 내가 입장할 수 있는 되게 특별한 권한을 나한테 부여해주나?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해서 100만이라는 그 가치를 운영할 수 있는 또 운영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운영진에서 어떤 가치를 주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100의 가치가 1,000이 될 수 있다, 만이 될 수 있다. 이런 첫 번째 기대감도 있고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만족감, 나의 경험제, 소비재에 대한 어떤 혜택들이 증진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네이마르 같은 선수가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그걸 올리듯이 자기의 어떤 프로필 홀더에 그걸 올리듯이 플렉스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가치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NFT라는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는 10,000명이 다 가지고 있는 그 프로필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 증진, 사용 가치 증진, 소유 가치 증진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이걸 마케팅 트렌드만 봤을 때는 경품형 NFT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품형 발행이 근본이 있으면 가치가 생기는데 근본이 없으면 상장되는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근본이라고 하면 조던이라는 브랜드는 나이키에서 가지고 있는 조던이라는 브랜드는 근본 가치가 있죠. 아마 손흥민 선수분 같은 분이 20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20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브랜드 가치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탄생이 된다면 근본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나이키에서 조던이라는 IP, 근본이 있는 IP를 가지고 경품형 NFT나 사용형 NFT를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걸 소유하고 있는 홀더가 나중에 리니지라는 게임이 만들어졌을 때 새롭게 웹 3.0 세상에서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조던 신발을 가지고 있는 홀더한테 에어드랍으로 다른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신발을 신으면 그 게임 안에서 빨리 뛰는 가능성이 생기고 어떤 뭐 점프하는 기술이 생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NFT가 심미적으로 만족감적으로 가치를 주는 뭐 아트가 아닌 경우에서는 정말 나한테 어떤 그 사용 가치 증대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더 메타버스 세상에서 현실화가 되려면 시간은 뭐 최소 3년, 5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P2E 게임이다, M2E 스태폰이다 이런 이제 이 NFT 홀더들을 모아서
홀더들을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 투 언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언을 하게 할 때 코인을 발행을 해서 그 코인을 디앱 그러니까 중앙화가 아닌 그 탈중앙화된 이제 그 앱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 코인을 내가 먹는다. 그럼 이 과정은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폰지 사기 이런 것처럼 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이제 수익 부동산이 100만짜리다. 그럼 100만이라는 게 진짜 부동산이라는 실체가 있으면 그거는 부동산을 활용하려는 오프라인의 어떤 실체들에 의해서 물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건 돌아갈 수 있는 근간이 생기긴 합니다. 근데 그 코인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그 D앱에서 탈중앙화 자율화된 수수료 2.5%밖에 안 먹는, 뭐 5%밖에 안 먹는, 원래는 유튜브도 수수료를 50%를 먹을 수도 있죠. 그 판을 제공해주면서. 그러니까 웬만한 그 지금 거대한 이제 테크 기업들은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는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또 투자가 들어갔으니까 D앱 같은 경우에서는 최소의 수수료, 뭐 2.5%, 뭐 5%, 뭐 더 미만 이런 것만 가져가면서 크리에이터가 50%, 60%를 먹게 하고 유저가 홀더나 유저가 40%, 50%를 먹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과정들을 만들면서 기존의 중앙화된 자율조직이 활동하던 모바일 앱 시장을 디스럽션 시키면서 새로운 이제 앱들이 탄생이 될 거다. 그게 뭐 우버를 디스럽션 시킬지, 에어비앤비를 디스럽션 시킬지, 뭐 여러 가지 시장들을 많이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베팅을 해요. 베팅을 하라고 한다면. 한 9대1, 8대2 정도로 그런 탈중앙화된 자율화 조직의 앱이 기존의 2.0 시장을 많이 디스럽션을 시킬 거다. 시간 문제다. 마치 모바일이 PC 시장을 디스럽션 시킨 게 시간 문제로 15년부터 20년까지 5년 동안 많이 생겼듯이 앞으로 한 25년 정도를 원년으로 2025년부터 30년까지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거다. 근데 이제 그 전에 NFT 커뮤니티를 만들고 NFT 커뮤니티 안에서 IP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IP화 시켜 가시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근본 있는 브랜드들은 지금부터도 되게 빠르긴 하지만 아직은 근본 가치를 메타버스 안에서 구현시키기에는 P2E로 정말 유저들한테 뭘 했을 때 언하게 해주는 거를 정말 계속 주기에는 아직은 시장 균형이 안 맞지만 왜냐면 지금 NFT 홀더의 숫자가 뭐 2만 명? 아니 없거든요. 이게 맞으려면 거의 100만 명 이상이 DA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려면 또 정말 코인이 아닌 물이 들어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경품형이나 이런 사용형 NFT를 발행하는 게 이건 의미가 없냐?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하는 게 의미는 있는데 정말 이렇게 발행된 NFT가 추후에 메타버스 세상에서 쓰일 것이냐?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의 사용 가치 측면이 증진이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사실 NFT를 발행하는 게 큰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근데 사실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발행을 하면은 가치가 많이 희석되고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근본이 될 프로젝트로 해야 근본이 된다는 거는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쓰일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할 건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품형으로는 기념품 정도로 나눠줄 수 있겠죠. NFT를 내가 소유했다. 사용형 같은 경우는 정말 오프라인이랑 연결해서 저도 아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셀럽이 있으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이키에서 원래 신발 한 2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데 뭐 되게 좋은 셀럽이랑 3,000명 전 세계 한정판으로 NFT와 그 사용형 NFT와 실물 자산을 발행을 했다. 가격은 300만 원, 500만 원이다. 뭐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고 뭐가 있다면 살 것 같아요. 그런 브랜드들이 전 세계에 수천 개 있겠죠. 뭐 나이키가 할 수도 있고, 뭐 루이비통이 할 수도 있고, 뭐 삼성이 할 수도 있고, 뭐 한국에 있는 어떤 근본 있는 브랜드들이 할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들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그 웹 3.0 시장이 만들어지는 게임이든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방송 컨텐츠든 뭐 이런 곳에 다 이 브랜드들이 참여하면서 NFT의 자산을 그 웹 3.0의 현실에 반영해서 운영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필요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콜라보 확장형 NFT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이런 커뮤니티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는 게 사실 저는 되게 더 좋은 방법이 커뮤니티 콜라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NFT 멤버십을 운영하는 이제 집단 A가 있을 때 NFT 멤버십을 운영하는 또 다른 집단 B랑 같이 이제 그 커뮤니티 홀더들끼리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도 이따가 잠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런 고객이 브랜드에 정말 그 우리 많은 브랜드들이 그 자신들의 어떤 고객들이 자신들의 브랜드를 더 어떻게 하면 사랑하게 할까?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만드는 과정 중에 사실 BTS나 정말 대단한 아이돌이나 셀럽들은 다들 그런 팬덤이 있죠. 팬덤이 있어서 이미 로열티 기반의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라는 것들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집단이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그걸 하게 하고 싶어서 어찌 보면 기업들이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이런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운영하는 세 가지 방식이 저희도 왜 2.0에 가장 집중했던 세 가지 방식이 콘텐츠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게 만든다. 좋아하고 공유하게 한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사실 구독자가 되면서 그 채널과 함께 같이 운영이 되게 만든다. 되게 어려운 거였고, 그러니까 사실 컨텐츠 하나 좋아하게 하는 건 이거 맛있다라는 걸 뭐 좋아요 만 개가 생기거나 이 컨텐츠 뭐 장삐쭈랑 콜라보한 어떤 통신사 브랜드 컨텐츠가 막 사람들한테 인기가 되고 재미를 주거나 뭐 이런, 아니면 감동을 주거나 어떤 뭐 HR 감동적인 영상 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프로젝트 하나하나는 다 어려운 거지만 성공 확률로 보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1번을 먼저 했고, 2번은 어려운 게 유튜버가 구독자를 모으는 거, 어떤 스튜디오가 연예인과 예능을 만들어서 구독자를 모으는 것, 이런 부분은 되게 네이티브 컨텐츠여서 가능성이 좀 있지만, 기업의 네이티브 컨텐츠로 이런 구독자를 모으고 계속 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 소통해 나가는 것, 어려운 방식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뭐 알다시피 많은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도전했고, 뭐 최근 2년, 3년 전에 뭐 SNS의 피로도 때문에 우린 이런 거 안 해 라고 이제 언급한 바디 브랜드 회사도 있었지만,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이번의 시장 영역들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저도 10년 동안 계속 목마름이 있었던 게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가 로열티 기반으로 만들어지기까지가 쉽지가 않다. 저희 같은 이제 에이전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컨텐츠 프로덕션들은 이걸 열심히 하지만 쉽지 않다. 저도 제가 대략 추산했을 때 이 시장의 가치가, 지금 얘기한 1번, 2번의 시장의 가치가 15조, 16조 한국 광고 시장 중에 적어도 2조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최소. 그러니까 그냥 아까 광고 시장에서 하는 바위 광고, 디지털 영상 캠페인도 바위 같은 영상 캠페인이 있는 거죠. 그런 되게 이제 바위 광고, 뭐 인플루언서들의 자갈 콘텐츠 이런 시장을 떠나서 정말 이런 노력을 하는 시장 자체가 많이 커졌다,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소셜미디어에서 이제 퍼포먼스 광고, 디스커버리 커머스나 원츠 마케팅에 그런 전환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뭐 미역국수 같은 걸 만들어서 팔고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미역국수는 원츠 마케팅으로 다이어트 19kcal 할 수 있는 분들이 먹기에 200g짜리 좋은 이제 제품이다. 그럼 이런 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소셜미디어 콘텐츠로 광고를 올리면 전환이 꽤 잘 되거든요. 이건 니즈 마케팅이 아니죠. 내가 지금 신발 사야지는 검색을 하는데, 내가 지금 뭘 해야지 하는 건 쿠팡에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는데, 미역국수는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안 먹어본 분들이 대부분이고, 안 해봤고, 그러니까 그런 영역은 원츠 마케팅, 디스커버리 커머스로, 그러니까 실제 페이스북에서 디스커버리 마케팅이 되게 잘 되는 공간이긴 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그래서 이 세 번째 영역이 있고. 근데 이 1, 2, 3 영역이 지금 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지만 어려워요. 로열티 기반의 UGC면은 되게 본능적으로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가, 기업이 적합한 방식으로,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저희도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디스코드 기반의 NFT 홀더들과 함께 커뮤니티 운영을 성공한다면, 그럼 그 부분은 정말 고객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분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겠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사는 옷 중에 이 티셔츠 뭐가 있는데, 티셔츠를 이거를 뭐 되게 많이 샀어요. 막 30장 샀어요. 한 티셔츠를. 좋아서.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 브랜드가
그런 그 커뮤니티 운영한다고 하면 막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서 한 9개, 10개 그 프로필 산 다음에 주주로서, 홀더로서 참여하면서 그 브랜드랑 같이 할 얘기들을 막 떠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브랜드 콜라보도 뭐 이런 브랜드랑 하면 좋지 않을까요? 뭐 얘기도 할 것 같고, 당신들이 원물은 되게 잘 만드시는데 뭐 이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고 저도 사고서 또 알리는 역할도 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아무튼 안 그래도 원래 기업이 소셜미디어라는 공간을 아까 얘기한 1, 2, 3 방식으로 쓰고 있었다. 근데 NFT 홀더 분들과 함께 디스코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을까? 그게 뭘까?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긴 상황. 아직 느낌표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물음표가 지금 생긴 상황. 어렵다. 아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에서 좀 불가능한 부분들, 웹 1.0과 웹 2.0에서 정말 아이돌이나 팬덤 정도가 있지 않으면 어려웠던 거. 근데 홀더들과 함께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물음표가 지금 생긴 상황이고, 그래서 개인의 이미지에만 영향을 주는 이런 UGC는 동기가 약하다. 근데 실질적 가치로 이어지는 부분은 동력이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메타버즈의 둥지 라이프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뭐 메타버즈 네스클럽 이런 걸 검색해 보시면 이런 환경이,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저도 뭐 더 SMC 그룹 뭐 이렇게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더 SMC 그룹 기반의 수십 개의 팀이 있어요. 수십 개의 팀이 있고, 아까 얘기한 중앙화되었긴 하지만 자율 조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있고, 그 중에 한 조직이 20세들이라는 조직이 있고요. 20세들의 뭐 PD님들 이런 분들이 거의 최근 한 2017년 11월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거의 4년 동안 800개 영상을 한 땀 한 땀 노력을 해서 만들어 가시면서, 그분들이 이제 유튜버는 아니죠. 예. 스튜디오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 20대 분들의 생각을 공감하면서 뭐 연애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소비에 대해서, 어떤 놀이 문화에 대해서, 뭐 한 주제가, 특정 주제가 있으면 뭐 술에 대해서, 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거의 뭐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운영하듯이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 구독자가 한 36만 명 정도가 모였고, 많은 패널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자신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솔직 담백하게 즐겁게 논의를 해주셨었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이제 가치가 될 수 있는 자산 보유의 가치, NFT 홀더로서, 그리고 사용 가치가 증대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NFT 홀더로 런칭될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온 게 이제 메타버즈 네스클럽인 거죠. 근데 운영 주체가 더 SMC는 아니고요. 운영 주체는 그 20세들처럼 그 메타버즈 네스클럽의 스타트업 같은 벤처 내부 이제 그런 팀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코딩을 기반으로 하는 메타 컨텐츠 플랫폼이 방구석 연구소라는 이제 앱이 있어서 그런 앱과도 IP를 그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어쨌거나 MBNC가 나오면 홀더로 참여하는 거는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안에 뭐 어디 유튜브의 구독자, 뭐 앱의 뭐 유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 홀더, 내가 이제 프로필을 뭐 클레이 200클레이로 지금 인팅을 6월 9일 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홀더가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저희 이 메타버즈 네스클럽 운영하는 팀은 근간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이 들어오게 할 수 있다. 물이 들어오게 할 수 있다가, 커머스에 물이 들어오게 하는 거는 수백 수천 개 제품들을 거의 원가 개념으로 창고에다가 갖다가 누가 이제 거의 원가 개념을 갖다 두면 그 창고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딜을 할 수도 있는 툴이 지금 MBNC 안에 만들어져 있어요. itempt.co.kr이라고 이제 그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고, 그 툴 안에서 홀더가
인스타그램에 링크 값만 공유를 하면 팔 수 있게, 그리고 지갑이 거기 월렛이 있어서 뭐 돈이 정산이 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MBNC 홀더들이 브랜드를 알리는 부분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근데 브랜드도 그 홀더들한테 좋은 경험을 주거나 디지털 자산을 에어드랍해 드리거나 실물 자산에 참여할 수 있는 뭐 기회를 드리거나 하는 혜택들을 아마 만들겠죠. 그 만드는 부분은 그 운영팀과 브랜드와 협상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겠죠. 근데 이제 저도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브랜드와 협상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한 그 NFT 커뮤니티들, 여러 가지 NFT 커뮤니티 여러분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2010년이었으면 그때 그 회사를 창업을 안 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카페 운영진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분야 카페일까요? 뭐 모르겠네요. 뭐 그냥 지금 막 생각하면 그냥 뭐 골프 카페다. 그러면 골프 회원들과 뭐 소통하는 카페에 뭐 회원이 20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저는 카페 운영진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디스코드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어떤 특정 분야의 회원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 회원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 중에 강력한 수단 하나가 NFT. NFT로서 사용 가치나 그 보유 자산 가치 증진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되게 그 커뮤니티의 구심점들이 단단해질 거다. 그래서 브랜드도 있지만 아까 뭐 커뮤니티도 있다 해서, 그러니까 MBNC와 메타버스 넥스클럽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NFT 커뮤니티와 브랜드와 협업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다. 그리고 홀더들과 이 MBNC라는 이제 운영 집단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미션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콜라보 프로젝트다, 뭐 브랜드의 뭐다,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연구를 하면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여러 가지 운영 사례들을, NFT 기반의 커뮤니티 마케팅 사례들을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다 아이디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실행한 건 아닙니다. 이런 걸 이제 할 것 같다. 이렇게 공부를 해봤던 거고요. MBNC 운영하는 팀은 이제 별도로 스타트업처럼 내부에서 이제 생성된 조직이 있고, 뭐 그래서 뭐 시크릿 딜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시크릿 딜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이템TT라는 툴을 만들어서 지금 여기 그림으로 아이템TT 툴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건 아까 미역국수는 저희가 원물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샘플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아직 이건 지금 작동되는 화면 아닌데 이제 작동되는 화면이면 뭐 판매가나 뭐 그 레버뉴 쉐어라는 RS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세팅해서 시작을 하겠죠. 이건 테스트를 해봤던 화면이었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이런 걸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NFT 프로젝트 진행 시 고려해야 될 것들, 뭐 P2E as 플랫폼, 뭐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그래서 여기까지 NFT 자료에 대한 소개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메타버즈 넥스클럽에 대해서 들어가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게 요 화면이 보이시겠죠? 이 웹사이트 화면. 링크 linktr.ee/mbnc에 들어가시면 저희 NFT 사업 모여져 있는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스케줄 나와 있고 파트너십 이벤트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파트너십 같은 게 요런 얘기예요. 그 MBNC라는 커뮤니티와 또 다른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이제 NFT 홀더들을 모아서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가 콜라보를 한다. 근데 콜라보를 하면 뭘 할까? 그럼 여기 이제 뭐 아이디어들은 써 있겠죠. 그리고 그 커뮤니티 운영하는 그리머즈라는 이제 어떤 커뮤니티 운영 집단도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실 거니까 이 두 팀이 만나면은 시너지가 일어나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환경들이 기대가 되는 게, 이분들이 다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인데 뭐가 될까? 뭐 어떤 협업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MBNC 입장에서는 이제 20세들도 하나의 콜라보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MBNC 입장에서는 또 그 이제 홀더들 대상으로 뭐 현재 이벤트를 이제 시작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민팅을 6월 9일 날 한다고 했는데 이 민팅하는 사이트가 이 metaversenestclub.com에서 여기서 이제 민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6월 9일 되면 이제 클릭하면은 여기서 이제 민팅하는,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10,000개의 프로필들이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있는 프로필들이 한 10,000개 정도 만들어져 있고, 저희는 이런 홀더 분들에게 뭐 에어드롭을 할 디지털 자산을 준비하고 있고, 뭐 슈퍼 에그,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 뭐 브랜드의 자산을 저희가 콜라보해서 나눠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10,000개의 NFT 프로필 중에 한 1,000개 정도는 외부와 콜라보 하려는 물량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홀더들 중에 9개 이상 가지고 있는 홀더들을 위해서 외부에 있는 자산들을 저희 거랑 교환해서 또 나눠드릴 수가 있고요. 슈퍼 에그볼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뭐 혜택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들을 운영진이 잘 준비해서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선한 영향력 캠페인들에 대해서도 홀더들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아이템티티 같은 툴을 장기적으로 보면 D앱을 만들려고 하겠죠. 탈중앙화 커머스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수수료를 크리에이터가 가져가고 그걸 산 유저가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산 유저도 또 딜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뭐 단계는 한 1, 2단계에서 끝나겠지만 더 이상 뭐 재판매는 불가능하게 하겠지만, 그래서 시크릿 딜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시크릿 딜은 이제 어떻게 보면 20살, 21살, 뭐 18살 그 젊은 나이에 어떤 해당하는 분들이 지금 막 다 장사를 크게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 분들은 아니니까, 여기 되게 좋은 딜들을 다 준비해놔서 어떤 분들이 인스타그램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과정을 뭐 물류나 CS나 상품에 대한 세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MBNC 운영진들이 다 준비를 해서 그런 경험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크릿 딜을 드려보자.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끝날 수도 있고요. 사고 나서 본인의 어떤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을 통해서 30개, 50개를 판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팔았을 때 본인이 수수료를 얼마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안 좋게 생각하시면 이게 다단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단계는 아니고 그 홀더들의 1단계까지만 이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는다. 근데 이게 홀더 10,000명이 정말 1년에 뭐 잘은 모르겠지만 100만 원을 팔았다. 그러면 100억의 매출이 나오는 툴이거든요. 1,000만 원을 팔았다 하면 1,000억의 매출이 나오는 툴이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고. 그런 이제 과정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더 성장하셔서 1년에 100만 원, 1,000만 원을 파는 어떤 인스타그램 유저가 아니라 정말 뭐 1억, 2억, 3억 파는 핫 인플루언서가 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MBNC의 어떤 운영진이 탈중앙화 조직인 뭐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해드리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비단 시크릿 딜이라는 게 커머스를 연결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커머스 외에도 뭐 광고나 아까 말씀드린 뭐 인플루언서가 되어가는 과정, 뭐 예능에 SNS 예능에 출연하는 과정들을 좀 더 지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프라인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교류하자 뭐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디스코드 채널은 혹시 이걸 보시고 지금 이제 여기 들어갔는데 전 세계 SNS 채널 중에 지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공간이 지금 여기 로그인한 디스코드라는 SNS 서비스고, 이게 지금 현재 그 데일리 에버리지 유저 순위로 탑10 안에 이제 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트위터,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이제 탑 SNS 계정들이 있는 것처럼 디스코드가 이제 더 되게 활성화되고 있는 하나의 이제 공간이고, 그래서 이 공간에 이제 저희 이제 메타버즈 데스클럽이라는 디스코드가 운영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이 디스코드의 커뮤니티 채널들, 이 채널들이 앞으로 많은 브랜드사들이 운영을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근데 운영 방식과 어떻게 하면 정말 UGC가 아닌 HGC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인스타그램이 있어서 인스타그램에서도 여기서 이제 알림을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NFT의 뭐 커뮤니티 기반의 탈중앙화 자율조직을 운영하면
어떤 마케팅 효과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를 지금 1시간 반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고, 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뭐 메일이나 문의 같은 거 주시면은 가능한 수준 안에서는 간단하게라도 또 제가 답을 못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반가웠고, NFT 시장에 대해서 지금 아마 요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느낌이, 저도 여기 오늘 방문해서 여기 계신 이제 선생님 분들에게 NFT를 근데 어떤 이유로 들으려고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마치 제가 대학생 때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NFT나 블록체인이나 뭐 D앱이나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는 부분이 지금은 되게 비즈니스 모델이 대부분 다 튼튼하지 않지만 진짜 2030년 정도 메타버스 세상이 현실로 와버리는 상황에는 2022년에 지금 이런 분야를 그냥 대충 공부하고 말면 사실 잘 게 안 되긴 합니다. 저도 제가 알던 뭐 마케팅 인턴을 하거나 뭐 그때 당시에 같은 나이에 뭔가 소셜미디어에 관심을 갖던 분들이 대부분 다 알았죠. 뭐 SNS라는 거를. 근데 이제 관심만 갖고 끝난 거는 크게 뭔가 인생 항로에 크게 변화는 없는데, 진짜 뭐 100이면 1 정도도 없는데, 디스코드 커뮤니티 운영을 한다. 뭐 이런 부분. 뭐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을 하고 블로그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봤다. 약간 이런 경험들은 인생 항로 100에, 저는 거의 제 인생 항로 100을 1000, 만, 뭐 10만을 만드는 이제 정말 그 빅뱅 같은 폭발 지점이 됐고, 제가 알던 이제 이쪽 분야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10년 전에 그런 걸 시도를 했다면 분명히 큰 변화는 됐거든요. 성공적으로 운영하셨다면.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 제가 아마 오늘 느끼는 부분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운영을 성공적으로 잘 하신다. 이런 부분은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시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걸 운영하시기에는 고래 같은 분들이 이걸 하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잘 안 하실 것 같긴 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시장 가치가 커지는 건 맞지만, 그럼 모래 같은, 여러분 같은 분들의 어떤 그 컨텐츠, 그런 시도들이 이 NFT 커뮤니티 시장을 만들어가는 시도가 되지 않을까와, 그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도 가장 잘하는 인구수 대비해서, 일단 뭐 미국이 분명히 잘하겠지만 잘하는 하나의 시도들이 여기 엄청 많이 열리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컨텐츠 모니타이제이션이 되려면, 정말 마케팅 효과를 이끌어내려면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협상들과 딜들과 시도들과 좋은 사례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싶은 마음들과 돈이 또 투자가 되는 것과 또 우수한 인재들이 이쪽에 참여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코삭 수업 듣는 분들이 NFT 시장에 대해서 트렌드를 공부하는 건 되게 좋은 시도지만 한편으로는 가능성이 있다면 커뮤니티 운영까지도 해보는 시도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와, 혹시나 그런 커뮤니티 운영에 대한 인턴을 하고 싶다에 대해서 뭔가 니즈가 있는 분들은 저희 그 MBNC 팀 담당하는 팀이랑 뭔가 만나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반갑고 앞으로 많은 도전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NFT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NFT 시장에 대해서 이런 커뮤니티 미디어를 만드는 과정, 디스코드 커뮤니티를 이해하면서 그 안에 모여있는 홀더들과 함께 컨텐츠 모니타이제이션, 컨텐츠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뭐 연구하고 뭔가 공부하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 또 잘 앞으로도 소통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